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3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무리수와 실수의 개념을 이해한다. 실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제곱근표와 계산기를 이용하여 제곱근의 값을 구할 수 있다입니다. 좀 내용이 많죠? 자, 먼저 생각이 알게 창문 통과하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창문으로 가로의 길이가 2m, 세로의 길이가 1.3m인 직사각형 모양의 얇은 나무 판자를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나무 판자가 창문을 통과하려면 나무 판자의 세로의 길이가 창문의 대각선 길이보다 더 짧아야 합니다. 나무 판자가 창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림 보겠습니다. 이런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2m, 1.3m짜리 나무 판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요게 요 창문의 대각선보다 1.3이 짧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과연 가로, 세로 1m짜리 정사각형의 창문의 대각선은 1.3m가 넘을까? 요게 주제겠죠? 자, 활동 1.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보고 컴퍼스를 이용하여 그 길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자. 이거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cm, 1cm야. 여기가 직각이야.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여기가 x라고 하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x의 제곱 돼서 자,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 2는 x의 제곱. 우리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뭐가 있어?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그래서 x는 루트 2가 나온다. 그래서 대각선 길이 구했고 그 다음에 이거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이 길이를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 그으면 여기 어딘가에 루트 2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대각선 길이 루트 2고 선생님 손으로 한 거랑 거의 일치하죠? 이렇게 수직선 위에 루트 2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활동 2. 자, 1.3의 제곱은 1.69야. 1.69는 당연히 2보다 작죠? 이걸 이용하여 1.3과 루트 2의 크기를 비교해보고 나무 판자가 창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자. 우리 그러니까 1.3하고 루트 2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야. 우리 지난 단원에서 이거 어떻게 비교했어? 1.3을 제곱해서 굳이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됐어. 그러면 2가 더 커? 1.69가 더 커? 1.69보다는 2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1.3보다 루트 2가 더 크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 루트 2가 더 크니까 이게 지금 루트 2가 창문의 대각선이었습니다. 나무 판자 이게 세로 길이였고 당연히 다행히 창문의 대각선이 더 길기 때문에 나무 판자는 창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생각 1. 나무 판자는 통과할 수 있나요? 방금 알아봤죠?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 이게 1m, 1m면 여기 대각선이 루트 2가 됐고 루트 2는 지금 이 1.3보다 더 길었습니다. 루트 2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무 판자를 세로로 1.3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대각선이 더 길어서 루트 2가 더 커서 숫자가 1.3보다 그래서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리 생활에서도 이사 갈 때 가끔 이런 거 알면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루트 2가 1.3보다는 큰 걸 알았는데 그럼 실제로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찾으면 돼. 자, 이제 루트 2 값을 소수로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 루트 2라는 건 뭐야?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지. 그럼 우리 계산기 이용해서 실제로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를 찾아보자.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찾아? 1에 제곱하면 1이야. 근데 2에 제곱하면 4가 돼버려. 그러니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수가 제곱하면 2가 되겠지. 어떤 사람은 2에 제곱하면 2가 아니라 2에 제곱하면 4야. 그러니까 1과 2 사이의 숫자. 그럼 1과 2 사이의 숫자. 그럼 1.5겠네. 그래서 1.5를 한번 제곱해봐. 1.5를 제곱하면 2가 넘어. 그럼 1.5보다는 작은 수를 대입하겠네. 그럼 1.4를 제곱하면 2가 또 안 돼.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요것만 보면
1.4를 제곱하면 1.96, 1.5를 제곱하면 2.25라 1.4하고 1.5 사이에 있는 수가 제곱하면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1.4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럼 1.42를 제곱해보자. 그럼 1.42를 제곱하면 2가 안 돼. 그럼 1.42를 제곱해보자. 그럼 또 2가 넘어.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1.42라고 1.42 사이에 있는 숫자겠구나.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1.415를 한번 제곱해볼까? 1.415를 제곱해봤더니 2가 또 넘어. 그러면 1.415는 아니고 그럼 1.414를 제곱해볼까? 했더니 2가 또 안 돼.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1.414하고 1.415 사이에 있겠구나 또 생각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럼 뭘 제곱해볼까? 그럼 1.4142를 제곱하면 2가 안 되고 1.4143을 제곱하면 2가 넘어 또.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1.4142보다 크고 1.4143보다는 또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사실 계속 찾아보면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봤어. 그럼 소수 5번째 자리까지 찾아봤는데 또 정확하게 안 나와. 에이, 좀 많이 해볼까 우리? 소수 31번째 자리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쭉 이거 다 똑같고 맨 마지막에 9, 6을 제곱했더니 2가 안 돼. 그래서 소수 30번째 자리까지는 똑같고 마지막에 31번째 자리를 7로 했더니 이제 2가 또 넘어버렸어. 와,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1.4142, 1356, 2373 이거 96 사이고 96보다는 크고 97보다는 작은 거야. 그럼 조금만 더 해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2에. 소수 100번째 자리까지 한번 해봐. 소수 100번째 자리까지 실제 계산입니다. 이거. 실제 계산이라서 99번째 자리까지는 다 똑같고 맨 마지막에 2를 제곱하니까 1.9999999 나와. 맨 마지막 자리 73을 대입하니까 2.0000이 또 넘어버렸어. 소수 100번째 자리까지도 안 돼. 그럼 소수 1000번째, 만번째 이렇게 해도 사실은 안 된다는 사실을 피타고라스 학파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로 붙였다. 그래서 우리 단원 도입 부분에서 비밀로 붙여지길 원했던 수 이런 제목이 나왔었는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아무리 이렇게 소수를 찾아도 없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 결국 루트 1을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돼. 유한으로 끊기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네 라는 걸 깨닫고 한참 몇백 년이 흐른 후에 결국 루트 2와 같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 아예 그냥 무리수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새로운 수로 인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아닌 거야. 그럼 유리수가 아니니까 이제 얘는 무리수라고 새로운 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야. 우리 소수를 나눠보면 소수는 그냥 유한, 무한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당연히 유한소수는 우리 유리수인데 무한소수 중에 좀 애매한 게 있어. 무한소수 중에는 계속 순환하는 거 있어. 뭐 0.333333 이런 것도 있고 루트 2나 파이처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어. 근데 우리 0.333333 이런 거는 또 분수로 고치면 3분의 1로 딱 고쳐져. 우리 3분의 1 분수는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 무리수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한소수는 다 무리수다. 맞아 틀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하면 유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가 됩니다.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환소수 무한으로 간다고 해서 무리수는 아니다.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보겠습니다. 루트 3 같은 것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봤더니 한도 끝도 없이 나가. 루트 5도 마찬가지로 끝도 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규칙성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파이도 마찬가지지 이게 어떠한 규칙도 없이 계속 나가. 그래서 모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얘네들 루트 3, 루트 5, 파이 같은 거 다 무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야. 1 더하기 루트 2 이거를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1 더하기 1.414이라 이게 2 더하기 1.414의 무한소수로 나가. 순환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도 언제나 또 무리수 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러면 근호 사용하면 다 무리수인가요? 근호 사용한다고 다 무리수 아닌 건 알지? 근호 안에 이런 제곱수가 들어있어. 제곱수가 들어있으면 우리 이렇게 루트 2에 제곱해서 얘는 2로 나온다는 거 알죠? 또 마이너스 루트 9 같은 거. 근호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루트 9 같은 거 제곱수가 안에 들어있으면 이렇게 해서 유리수로 됩니다. 그래서 근호 안에가 제곱수가 있으면 얘는 유리수가 되는 거야.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유리수야. 그러면 근호 안에 제곱수가 안 들어있어. 그냥 제곱수가 아닌 보통의 수가 들어있어. 그럼 얘네들은 언제나 항상 늘 100%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근호 안에 제곱수가 아니면 언제나 무리수. 제곱수가 들어있으면 이게 유리수로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리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리수를 찾아보자. 이거 제곱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리수. 그 다음에 36은 제곱수지. 얘는 마이너스 6이라 유리수. 그 다음에 이거 루트사는 그냥 또 2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유리수. 얘 같은 경우는 또 제곱수가 아니니까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우리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쳐서 이제 실수라고 해. 그래서 이제부터 수라고 하면 실수를 의미합니다. 실수는 뭐가 실수냐? 이게 한자어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해서 우리 실수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영어는 그래서 실제라고 해서 R, 리얼이라고 해서 R을 씁니다. 그래서 뭐 리얼 넘버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자, 그러면 우리 수를 이제 분류를 해봅시다. 우리 양의 정수는 항상 자연수하고 똑같아. 이거 가끔 학생들한테 양의 정수하고 자연수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다른지 한참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지 마세요. 양의 정수는 자연수하고 100% 똑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 정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정수하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 유리수라고 불러.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 분수하고 소수 이런 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 실수라고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선생님 공부하면 항상 이거 일단 한번 외워오라고 숙제를 내고 간단한 테스트를 합니다.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이걸 수체계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이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 사실 아까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뭐야? 우리 한 변의 길이가 1cm짜리 정사각형은 대각선이 루트 2가 됩니다. 이 루트 2를 컴퍼스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내리면 작도할 때 생각나죠? 이 똑같은 길이를 그대로 옮기면 루트 2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루트 2가 거꾸로 가. 음수,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선생님 얘기 계속했습니다. OA는 루트 2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오면 P점과 Q점이 각각 P점은 루트 2, Q점은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을 이용해 수직선 위에서 정사각형이나 뭐 직사각형을 그리면 그걸 땡겨와 가지고 수직선의 무리수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수직선 위에는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뿐 아니라 이 수직선 위에 유리수만 있었던 게 아니야. 무리수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가 수직선에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어. 유리수를 빼든지 무리수를 사실 빼면 이게 완전히 메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각 점에 실수를 하나씩 대응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은 사실은 모두 유리수, 무리수, 실수가 다 있어야 매끄러운 수직선이 되는 거야. 이게 유리수만 찍으면 사실은 점으로 찍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리수를 몰랐을 때 유리수만으로 수직선을 그리면 사실은 매끄럽게 그리면 안 되고 정말 맞는 건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수직선을 그렸어야 돼. 그 사이사이에 무리수가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모눈 한 칸은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야.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각각 나타내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알아뒀으면 좋겠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은 대각선이 루트 2였어.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짜리가 이렇게 붙여놔. 그럼 이게 1cm고 이게 2cm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럼 5가 되지.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 5가 돼서 이 길이가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두 개를 이렇게 가로로 붙이면 대각선이 루트 5가 된다. 이거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그럼 루트 5를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루트 5가 되고 루트 5를 또 저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루트 5야. 이게 루트 5를 1로 내리면 여기가 루트 5. 이 루트 5를 뒤로 가, 음수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는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야. 요번에 루트 10으로 하래요. 루트 10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요것도 알아두세요. 우리 세 칸짜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 칸짜리를 봐봐. 세 칸짜리를 정사각형 세 개를 모아둬서 대각선을 그리면 여기가 1이야, 여기는 3이야.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봐. 그럼 1 더하기 9 해서 10되지. 이거의 제곱이 10돼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10이 돼. 그러니까 세 칸짜리는 루트 10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칸짜리는 루트 10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뒤로 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0이 돼. 그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루트 10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 1 플러스 루트 5는 아까 우리 두 칸짜리 대각선이 루트 5였던 거 알아? 근데 이거 시작을 1에서 시작을 해.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1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오면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거 그래서 세 칸짜리는 대각선이 루트 10이다. 두 칸짜리는 루트 5다 라는 사실 알아뒀으면 좋겠고, 1 플러스 루트 5는 1에서부터 두 칸짜리 사각형 두 개를 그려서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걸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생각 3번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 3번. 제곱근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제곱근의 값은 제곱근표나 계산기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부록에 있는 제곱근표에는 제곱근표가 총 4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두 쪽은 1.00부터 9.99까지의 수가 0.01 간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깨알같이 나와 있죠?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0.00, 0.01, 0.02에서 요 위에 있는 게 소수 두째 자리 수입니다. 그 다음에 10.0부터 99.9까지는 0.1 간격으로 양의 제곱근 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부터 99.9까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제곱근표 3, 4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를 조금 확대해 보면, 자, 10.0, 뭐 10.1, 11.2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곱근표 3에 나온 10.0부터는 이게 소수 첫째 자리가 되는 거야. 아까는 소수 둘째 자리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루트 5.92 값은 이게 지금 루트 5.92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루트 5.92는 2.43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곱근표에서 루트 6.03은 자 6.03 3인대를 찾는 거야. 6.03 그러면 2.456이 되는구나. 또 루트 5.7은 5.70이지? 그럼 루트 5.70은 5.70, 2.387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는 그냥 요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읽어서 가로 세로 맞춰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곱근표 값은 지금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와 있지. 이게 사실은 다 물론 뭐 제곱수에 관련된 거는 유리수가 몇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00 같은 경우에는 2로 딱 되겠지. 얘네들은 유리수인데 그 제곱수가 아닌 수들은 전부 다 무리수고, 그 무리수들은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 보잖아. 얘하고 마지막 자리수가 달라. 왜? 얘는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거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곱근표의 값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냈다. 셋째 자리까지 나타냈다는 말은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제곱근표 이용하여 다음 수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 그래서 하나씩 선생님이 3.21은 3.2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이 1이야. 그래서 1.792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6.04 그러면 6.0 이게 0, 1, 2, 3, 4 2.458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17이라는 건 17.0이야. 17.0이기 때문에 4.12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81.7은 81.7 72987 여기죠? 요거 같네. 9.039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루트 62의 값을 우리 계산기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이게 계산기는 조금 하나만 다른 게, 우리는 말로는 루트 62라고 하죠. 계산기는 그게 반대로 해야 돼. 62 루트, 31 루트 이렇게 하면 루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루트 62는 계산기 이용하려면 62를 누르고 루트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7.87400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도 루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계산기로 루트 7.5를 이렇게 계산해 보려면 먼저 7.5 먼저 눌러. 7.5 먼저 누르고 마지막에 루트를 누르면 루트 7.5 값이 표시됩니다. 계산기에. 그래서 계산기로도 루트 값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우리 그러면 내용 정리해보면, 우리 실수에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다. 또 이 정수에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가 있고, 양의 정수는 사실은 자연수하고 똑같다. 이렇게 실수 체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